지금부터 실질적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션 좌장이신 장호순 교수는 경희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언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과 충남 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현재 순천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언론학 관련 저명한 저서들과 논문들을 남기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장호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것들을 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과학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 인류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역할도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방 언론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과도한 서울 집중으로 인해서 중앙 언론이나 지방 언론이나 모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시는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도 이에 대해 많은 고민과 제언을 나눠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이 마무리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가자 여러분께 질문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참가하시는 참가자님께서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걸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 제주대 최낙진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는 김창욱 뉴욕 중앙일보 전 사장님 모셨습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아이사카 도쿄신문 서울특파원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인 제주 CBS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최형두 국회의원께서 참여해 주실 예정이신데요. 오늘 국회 일정이 있으셔서 이따 후반부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 다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표로서 제주대 최낙진 교수님께서 지방분권 의제 지역 언론이 감당하고 추동해야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 최낙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방분권이라는 의제를 지역 언론이 감당하고 추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는 과연 현재 지역 언론들이 지방분권을 이끌고 갈 힘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일 목요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 제주의 한 일간지는 일면 탑기사로 무늬만 특별도 유명무실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제주도가 이러할진데 다른 지역의 지방분권은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방분권이 지역민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좋은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지방분권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권력을 중앙으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중앙과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본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역과 서울이, 지역과 지역이 대등해지는 것입니다. 지역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공화국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보시는 것처럼 자본도 인프라도 주요 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은 작아지다 못해 소멸 단계에 이르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도시라 하는 부산과 대구도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의 도시를 제외하면 노인이 지역을 지켜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히 대한민국은 노인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 언론의 현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는 2019년 기준 1만 2,700여 개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한국의 뉴스는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검색 엔진을 통해서 뉴스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3%나 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40개국 나라들은 포털이 아닌 뉴스 웹사이트, 즉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를 통해서 디지털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털 검색 사이트가 뉴스의 생산, 소비, 유통의 전 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네이버를 언론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마디로 한국은 포털이 뉴스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포털 포식자 생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스 사막화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0과 1이 있는데요. 0과 1은 지역 신문사 숫자를 가리킵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 신문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언론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 사막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생산자 측면의 사막화가 아니라 뉴스 소비 측면의 사막화입니다. 지역 언론은 앞서 말씀드린 포털 포식자 생태계에서 최대의 피해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뉴스는 포털이 외면하고 지역민에게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와중에 전통적 레거시 미디어를 할 수 있는 지역 방송들은 통폐합과 홀로서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 시장은 독자 시장이 와해된 상태입니다. 유력 언론사로 성장한 일부 인터넷 언론사도 있지만 대다수 인터넷 신문들은 아직 저널리즘 미디어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 언론들에게 지방분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 언론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지역 언론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분권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지역방송은 서울 본사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경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들은 지방분권 문제를 제대로 의제화해내지 못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실제 생활 담론에는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중앙정부 바라보기가 언론에서도 여전합니다. 서울이 거대 공화국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제기를 지역 언론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지방을 가리켜 내부 식민지라는 분석들이 최근 들어 부쩍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이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지배국가가 식민지를 자발적으로 해방시켜주지 않듯이 지방 분권도 국가가, 대통령이, 국회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지방 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치열한 각축장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 분권은 지역민이 투쟁해서 얻어야 하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중앙정부의 시혜를 바라거나 읍사하는 전략으로는 아무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자기 피할 수준의 지역 챙기기로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방분권은 고도의 정치적 전략과 지역민의 시민적 실천이 함께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는 포털과 중앙 언론의 지배를 받는 내부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 분권 의제를 포털이 담아주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들이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역 언론들 스스로가 발언권과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영향력 없는 언론사가 지방 분권을 감당하고 추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매체로, 지역 공동체 미디어로 그 유상을 분명하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은 지방 분권을 한 발짝도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지역 언론은 고도의 지방 분권 의제를 구사해야 합니다. 지방 분권이 지역 언론이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도민이, 시민이, 주민이, 마을 사람들이 신뢰하는 지역 언론이 지방 분권의 든든한 디딤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학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우리 지역 언론의 현실, 제주도를 포함해서 진단해 주셨고, 우리가 지방 분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 언론의 활성화, 지역 언론이 재기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제로는 우리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 부지사님께서 그러면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영건 부지사님의 발표를 10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는 제16회 제주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낙진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방분권 시대, 제주 언론의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 언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역 언론에 왜 공적 자원을 지원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사회가 나서서 지역 언론을 도와줘야 하는가? 와 같은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조언을 얻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특별자치 15년 차를 맞았습니다. 2006년 당시 정부는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그 특별한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제주특별법, 정확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이걸 근거로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그리고 경제산업 분야의 특례를 통해서 자치조직을 강화하고,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을 이양받는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줄 테니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한번 구현해봐라. 그리고 규제 완화와 특례를 통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도민의 요구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별자치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행정체제의 개편, 그리고 자치경찰단의 출범, 그리고 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또 지자체 최초로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주도의회의 정책자문위원 도입, 그리고 인사청문회 도입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실시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관리하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제주도로 이관됐고, 또 무사증 입구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만은 우리 제주도는 제도적으로 선진화된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의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언론의 분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중앙 집권적인 언론 구조로부터 균형 발전을 이뤘을까요? 제주도가 대한민국 대표 자치분권 모델로 나아가는 동안 제주 지역 언론이 그 속도를 맞춰오지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즉 지방 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있었지만 그 분권화 대상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로 견고해지는 그 중앙 언론의 자본, 그리고 독과점의 구조,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시작된 어떤 디지털 대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 언론은 경쟁력도 약화되고 또 수익성도 하락되고, 이로 인한 경영난, 인력난을 겪으면서 지역 밀착형 기사를 생산해낼 수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그 협소한 민간 광고 시장, 그것 때문에 이제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매체가 난립하고 일간지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이제라도 지역 언론의 분권화,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저는 글로컬 저널리즘이라는 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저는 이것이 그 지역 언론 생태계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언론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언론 시장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디지털 변화 속도를 그럴 방법도 없고, 또 급증하고 있는 매체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널리즘의 품질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이런 한정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동 규모와 범위를 확장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죠. 다행히 제주도는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한 보물섬입니다. 제주 해녀문화, 그리고 화산섬과 용암동굴, 지질, 남사르 습지 등 천혜 자연의 가치를 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가 같은 독특한 문화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4.3의 평화와 상생 정신은 세계적인 그 갈등 치유의 모델이 되었고,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가치까지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는 많지만 그 콘텐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걸 기획하고 발굴하면서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플랫폼은 지역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리 지역 언론이 최적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라는 그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주도야말로 글로컬 저널리즘을 실행하기 위한 아주 좋은 환경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제주도는 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중앙의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았고 지역 맞춤형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주의 자치분권 모델을 지역 언론에 적용한다면 공공성이 강한 글로컬 저널리즘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로컬 저널리즘은 지역 가치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딩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컬 저널리즘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사실 지역 언론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 분권이 지역 언론에 사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제주언론진흥재단, 이제 제주재단이라고 할 건데요. 제주재단을 제주 언론의 자치분권 모형으로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주재단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차별화된 지역 밀착형 언론 육성, 그리고 건실한 지역 언론의 생태계 확보, 이걸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지역 언론사를 거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광고 대행 수수료 10%가 과연 지역 언론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이거를 체감하기 힘들다고도 많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대행 업무 능력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 언론 환경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반면 제주재단이 설립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내 광고 업무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기금까지 운영하게 되면 지역 언론은 어떤 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건실한 지역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제주재단이 자체적인 심의, 의결 기능까지 갖게 된다면 이해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많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기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고 보다 지역과 밀착된 기획 취재를 통해서 글로컬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여건이 또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재단은 글로컬 저널리즘의 정착과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차 개정안의 제도 개선 과정에 제주재단 설립을 담았고 또 이와 별도로 제주재단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 입장에서 이런 제안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번원 유착, 언론 길들이기 또는 독버섯에 물주기 등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의 의결 기능을 갖춘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라면 이러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포럼에 와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인 그 제주재단의 설립, 그리고 제주 지역 언론 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학의 공동 연대와 협력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 장호순 교수님의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지방 정부가 실핏줄이라면 지역 언론은 정부의 신경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사회 안에서 기록, 자원 발굴, 공동체 결집, 그리고 견제와 비판,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의 이익,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사회 문제까지 진단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 제주 지역의 이야기를 돋보기처럼 들여다보고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만들어서 정부와 행정,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모든 국민들께 촘촘히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우리 제주 지역 언론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 언론의 붕괴는 어느 한 산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중앙 중심의 관점으로부터 독립해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재단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공적 개입 그리고 사회적 협력이 당연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지역 언론의 역사는 76년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이후 제주 발전의 기록이자 역사입니다. 늘 도민과 함께하면서 모든 걸 기록해왔고 그리고 제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특별자치도의 선도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언론 분권과 균형 발전에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중앙 집중화된 언론 권력과 예산의 지역 분권을 위한 담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지역 언론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제주 제담이 그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영건 정무부지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역 언론 연구를 근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자치와 행정, 정치를 맡은 담당자로서 이렇게 진솔하게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 언론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역 언론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칩니다. 그리고 이런 부실한 지역 언론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더 이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고영건 부지사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 자치분권 시대를 앞서가는 제주도라면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언론을 건강하게 키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발제, 우리 열악한 우리 지역 언론의 현실,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지역 언론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는 제주언론진흥재단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이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네 분의 토론을 들을 차례인데요. 먼저 지금 김창욱 뉴욕중앙일보 전 사장님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연결이 되었나요? 예, 지금 잘 보입니다. 네, 김창욱 사장님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아직 오디오가 저희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예,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차도 지금 한 13시간 시차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김창욱 우리 전 사장님은 저희가 먼저 받은 토론문에서는 우리 이제 뉴욕 타임스, 우리 지역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 언론이자 지역 언론인 이런 뉴욕 타임스의 모델을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취지로 토론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토론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뉴욕 중앙일보 지사장, 뭐 사장 등등으로 한 20년 이상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중점으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지방 분권 시대 제주 언론의 분권은 가능한가? 또 중앙 집권적 언론 구조에서 탈피해서 독립성, 자치성 확립은 가능한가? 이 같은 질문에 해서 고영건 정무부지사는 지역 언론이 지방 분권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언론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구현하는 이른바 글로컬 저널리즘 확보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글로컬 저널리즘을 확보하고 그런 구현하는 신문은 과연 어떤 신문인가? 또 제가 이제 뉴욕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보고 느낀 점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인 뉴욕 타임스는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화를 살리는 대표적인 신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뉴욕 타임스의 발행 부수는 72만 5천 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3대 신문인 조중동의 발행 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수입니다. 발행 부수에서는 미국 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타임스는 1851년 창갈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지역의 언론 풍토에서 이와 같은 뉴욕 타임스와 같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고영건 정무부지사의 발제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지역 언론사는 인터넷 신문, 주간 신문 등이 범람으로 전체 언론사 수가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일간지, 주간지 등 신문 기자 수는 7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대비해서 무려 30.7%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부지사는 제주 지역 언론은 매체의 난립, 일간지의 경영 불안정, 혼동 상황 지속, 그리고 협소한 광고 시장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낙진 학회장님도 지방 언론 사주들의 반저널리즘관, 열악해지는 기자들의 근무 환경 등으로 지역 언론이 지방 분권을 주창할 수 있는 디딤판은 점점 더 무너져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언론 환경에서 단기간 내에 뉴욕 타임스와 같은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 제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뉴욕 타임스의 뉴스룸 기자는 무려 1,700여 명입니다. 반면에 제주 지역 신문 기자가 일간지 기자의 경우 7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뉴욕 타임스를 모델로 제주도의 특성을 나름대로 살리면서 점진적으로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별화된
차별화된 신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주 언론의 자치권, 발언권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정무부지사는 제주 언론의 자치권 분권, 자치 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단과는 다른 성격의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 역량 강화 사업, 미디어 교육 사업, 정부 광고 사업, 지역신문 발전 기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정무부지사는 발제문을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광고비의 10%를 받아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이 광고 수수료 수입이 지역 언론으로 환원되는 것은 체감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정무부지사는 이 같은 이유로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제주도 내 공공행정기관의 광고 의뢰 업무를 위앙받아서 그 수익을 지역언론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 정무부지사는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은 글로컬 저널리즘 정착과 성장이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주 언론이 자치권 분권, 영향력과 발언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뉴욕 타임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고 부지사께서 이제 제안했던 제주 언론진흥재단은 그렇다면 이것도 뉴욕 타임스와 같은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뉴욕에서 출발을 한국에서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가 뉴욕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거쳐서 이제 사장을 역임을 하면서 뉴욕에서 한 이제 20년 이상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싫든 좋든 뉴욕 타임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뉴욕 타임스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고 이게 신문이다라고 느꼈던 건 뉴욕 타임스의 탐사 보도였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취재력, 정확성을 담보로 쓰여지는 탐사 보도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9.11 테러 때 뉴욕에 있었습니다. 근데 9.11 테러가 발생한 지 8개월 후인 2002년 5월 뉴욕 타임스는 9월 11일 아침에 전개된 테러범들의 항공기 납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공격, 붕괴로 이어지는 순간순간 숨막히는 상황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따르면 그 비행기 기체가 충돌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의 타워를 공격했을 때 그 타워에 갇혀 있던 숨진 희생자는 약 1,400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350명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까지 핸드폰, 이메일을 통해서 가족, 애인,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것은 뉴욕타임스 특별 취재팀은 약 5개월간 테러의 생존자, 희생자, 가족 등 약 120명을 직접 만나서 희생자와 가족들 간의 오간 마지막 통화 내용, 이메일 사연 등을 취재해서 비행기가 충돌, 폭발, 붕괴로 치달은 102분 5초간의 참혹한 상황을 장장 5페이지에 걸쳐서 보도했습니다. 네, 김창욱
사장님, 네, 네, 지금 네,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지금 각 예, 예, 토론자별로 예. 저희가 한 10분밖에 시간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예, 예. 한 2분 내에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그 뉴욕타임스 명성을 뒤높인 현장 추적이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주신문이 그 1988년 3월부터 시작한 4.3 진상 취재는 그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탐사보도에 있다. 그 장장 11년간의 연재로 4.3의 진상을 파헤친 이 기획물은 대통령의 4.3 특별법 제정 등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탐사보도였고, 이런 것을 장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주 언론의 발언권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전국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탐사 보도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 돈이 필요한데, 이를 하기 위해서 제주언론진흥재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이 특정 신문사의 취재팀에게 항공료, 숙박비, 취재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장기간의 취재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파헤치는 기사를 보도한다면, 그 기사는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주목하는 이슈가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능 있고 우수한 기자를 키워야 된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권력이 압력에 굴하지 않는 불편 부당의 사설을 써야 된다. 요 부분도 생략을 하겠고, 다만 그 이런 언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주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제주 지역 신문 논설위원 후보들이 미국 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언론진흥재단의 기금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선거 때 공익을 위해서 특정 후보를 한번 지지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네, 바이든 장욱 대표님, 제가 대통령,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지금 뒤에 또 토론하셔야 할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돼서 그냥 네, 예, 마무리 예. 발언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일단 시간 한 20초만 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사전에 여기 그 뭐냐 이게 없어서 제가 며칠 준비를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톡톡 튀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그 뉴욕타임스의 그 CEO 마크 톰슨이 최근 투자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구독자 증가에 중점을 두고 광고 수익 의존도를 줄인 것이 뉴욕타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이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지역 신문의 생존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본받아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임 예, 사장님께서는 많은 그 긴 토론문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세계적인 신문이면서 또 지역적인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사례를 들었고요. 다음 토론자는 아이사카 조 도쿄신문, 중일신문, 우리 서울특파원 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특파원,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0년대부터 중반부터 일본 나고야를 본고지로 하는 주니치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니치 신문사는 지방 신문과 수도권에서 도쿄 신문을 발행해서 하루에 총 250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저는 지방 기자와 중앙
기자의 그 양적 입장에서 취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언론 지원이라는 토론 주제는 매우 흥미롭고 초대를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신문 형 주소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일본은 한국 같은 디지털 선진국이 아니라서요.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전국 평균 60%의 가구가 월간 구독 계약으로 매일 신문을 배달을 받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가 전국지, 40%가 지방지, 나머지가 스포츠 신문 돈으로 되었습니다. 지방지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전체 신문 발행 부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5천만 부를 넘어섰지만 2020년 작년에는 3,500만 부 정도로 줄어들어왔습니다. 15년 만에 30% 정도 줄어는 셈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영에 여력이 없는 지역 신문사 폐간이 눈에 띄게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 신문들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논의를 별로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메이저 신문사들은 일제 시대에 큰 군대 전공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한 글을 쓴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와 거리를 좀 두는 곳에 신경을 쓰는 신문 기자들이 많은 사정도 있습니다. 또 일본 시민들을 대다수는 언론사에 공적 자금 도입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지방 신문들은 지방 행정 감시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밀착되는 보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존재감 유지해 왔습니다. 95년 한신 대지진, 일본 오사카 쪽에서 발생된 대지진, 2011년 동일보 대지진 등 재해 발생 시에는 지방 신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종 가족을 찾는 사람, 식량 물자를 찾기 위해 지방 신문 기자들이 사온 주제만과 인맥을 활용한 기사 가치가
재평가 되었습니다. 지방 신문들은 피해자가 대비한 시설, 체육관 같은 데에 매일 무료로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미야기 현에 신혼마키 히비 신문이라는 지방 지역시가 있는데요. 그 신문사는 인쇄 공장이 피해를 당해 총신문 발행이 불가능 해지자 기자들이 직접 대자보로 신문을 만들어 체육관 벽에 붙였습니다. 저희 도쿄 신문사도 후쿠시마 원전의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관련 보도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도쿄 고대 전략 회사나 대표인과 같은 학자, 연구자 주장이 맞는지 늘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고향에서 피난 온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러 갔거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의 정부 고위 당국자 기자회견장에서는 찬소 분위기를 읽고 대표니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은 기자도 많습니다만 저희 회사 동료 기자들은 정부가 환영하지 않는 질문도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지방 신문 기자 전신 마을 서울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 하자면 신입 기자 때 시절 나가노현이라는 농촌 지역에 있는 인구 500명 여명 일본 제소 규모 마을을 행존을 주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소멸 위기 자치제 일본에서는 한계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좁은 상기를 자동차를 운전해서 주제에 나섰습니다. 도시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수력 발전소 댐 앞으로 옆으로 차로 다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왜 제가 여기 그런 시골에 있나 그렇게 좀 생각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쿄 중앙 정치나 국제 뉴스를 보도하겠다는 금을 갖고 신문사에 입사했는데 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농업을 지키고 특산품을 만드는 사람들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방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가노에서 호우나 혼수 재난 보도도 하고 몇 년 뒤 동일본 대지진 취재팀에도 참가했습니다. 쓰나미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가슴을 파고드는 일도 보러지기도 했습니다. 5년 전부터 도쿄신문 외국 보도부 구체부로 이동하면서 작년부터는 서울특파원이 됐습니다. 금이 실형 됐다는 점에서 이곳에도 옛날 시골 지극 나가노 있는 지극에서 취재 기자 경험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신 기자는 기자회견이나 기자 그룹 큰내 운동 인용 보도에 이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전 책의 VIP 학자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일반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기자는 역시 잘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쓰지 않은 저희만의 독보적인 관점에서 쓴 기사는 인터넷으로도 너무 많은 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지방 기자님들도 많은 현장에 나가서 생생한 기사나 프로그램을 쓰시거나 만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들이 단순한 시골 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다른 지역 그리고 해외 사람들에게 유익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한 주제를 계속 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사카 기자께서는 신문이 어렵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사를 쓰는 덕분에 아직까지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이런 취지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기자들이 기자의 본연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 언론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이인 제주 CBS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BS 이인 기자입니다. 지금 50분 가까이 지나서 딱 지루해질 시간인데 좀 후딱 얘기할 테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했는데 지금 오늘 주제 지역 언론의 역할, 지방분권과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루기에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마디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주겠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4,600여 건의 지금까지 15년 동안 4,600여 건의 권한들이 제주도에 이양이 됐는데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를 제주도세로 이양하거나 아니면 면세 특례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역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러니까 중앙 권한들을 제주도로 넘겨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주도가 최근에 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0명 중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배경과 의미를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세상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르겠답니다. 특히 젊은 층, 학생층은 한 3분의 2 정도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 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발전 또 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줬냐 물어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제주도정이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중앙부처의 어떤 이기주의도 있고요. 또 뭐 정치권의 무관심도 있죠. 무엇보다 지역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 언론들은 그러니까 현상 보도, 나열식 보도, 일회성 보도에 그쳤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그래도 해외 사례를 취재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어떤 재원도 담고 해서 의제를 어떤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 현상 보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중앙 정부는 거부했다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현상 보도만 하는 거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의미는 이 행정체계 개편을 도민들이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원래는 4개의 시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2개 행정시로 통폐합이 됐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직접 시장과 군수를 뽑았지만 지금은 행정시장을 그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해 봤더니 도지사의 권한은 과대하게 비대해지고 그래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또 주민들은 또 불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하면 도청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돼? 아니면 뭐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꿔야 돼?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결국 갈등 끝에 물론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중앙정부가 이것도 거부를 했었죠. 행정시장 직선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 언론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좀 더 철저하게 기획하고 보도하고 탐사보도 했으면 좀 더 의지를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역 언론 기자로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러면 과연 우리 이제 제주 언론사들이 어떤 도민들의 신뢰를 갖고 어떤 영향력을 갖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봅니다. 제주도의 언론사는 지금 그 등록된 언론사만 100곳이 넘습니다. 부산, 그러니까 2대 광역도시라고 하는 부산도 일간지가 2개라고 하는데 또 도청에 그 상시 출입하는 언론사가 4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탐사 보도하고 기획 기사를 쓰고 이런 걸까요? 그 지금 보면 우리 저 포털에 이제 우리 천학진 교수님께서도 포털에 어떤 그 의존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포털의 노예가 됐다. 그러니까 포털이 원하는 기사. 근데 또 포털에 노출되는 기사가 제주도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사건 사고 이렇게 그 자극적인 기사들. 요것만 제주도 기사가 노출이 되다 보니 이게 지금 제주도가 우리가 지방 분권을 다루고 있지만 지방 분권에 대한 기획 기사 탐사 보도가 전혀 실제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사 숫자는 많은데 그 언론사에 그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 숫자는 딱 그냥 그 분량 채우는 정도, 하루에 어떤 데일리 기사를 채우는 정도의 숫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제주도에는 또 현안들이 많았었죠.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 그다음에 제2공항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도 지역 언론사들은 그러니까 뭐 심층 취재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사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보도 이렇게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제주 오라 관광단지나 서귀포 예래 휴양림 단지도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우리 회사의 이익이 돼? 그러면 좋아, 찬성. 저거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반대. 이런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의 어떤 이해관계,
뭐 자본에 어떤 매몰돼 있는 종속돼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언론 지원 조례나 우리 또 고영곤 부지사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제주 언론진흥재단 설립이 그러니까 이런 양적 경쟁을 좀 없애고 질적으로 어떤 취재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도 그 언론사의 어떤 사주의 이익 또 어떤 또 지방 권력에 종속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지원 기준도 지원 대상도 탐사 보도, 기획 보도 그리고 기자 교육에만 쓰여야 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좀 지역 언론이 그 포털에 제발 좀 그 사건 사고 기사만 나오지 말고 좀 제주도의 어떤 지방 분권의 문제 오늘 중요한 주제이지요. 어떤 제주도의 어떤 그런 뭐 4.3의 문제 또 한라산의 문제, 자연 생태계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포털에 요즘은 사실상 포털이 그 유일한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많이 떠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인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토론자는 우리 국회 일정 때문에 아까 소개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최영두 국회의원님 지금 연결되셨죠?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바쁘신 일정인데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감사합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신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네, 토론 시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이 가장 중요한 지역의 화두이고 또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데 사실은 언론의 환경이 너무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지역 언론의 환경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시급히 해결할 것인가가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뭐 바로 본론에 들어가자면은 지금 지역 언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입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 특별법 중심으로 논의를 살펴보면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종환 위원장이 문체위원장이 내신 안이고 하나는 제가 최형두가 제출한 안입니다. 저 역시도 지역이 경상남도 마산 하포기 때문에 우리 동네 지역 언론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안 요지는 그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도종환 위원장의 안은 그 시한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현재 한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시 규정을 삭제해서 이 기한을 연장해 주자는 내용이고, 제 안의 요지는 그 지역발전 기금의 재원을 다각화 안정화시켜서 이 기금 목적을 좀 더 충실히 달성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좀 상호 보완적이고 기간도 연장해야겠고 재원도 다양화해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정부 광고 수수료, 아무래도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 정부와 공공기관 광고 수수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역 언론사들의 요청은 이 정부 광고나 지역 공공기관 광고를 받아보면은 그 중에 뭐 10%, 20%를 수수료를 떼버리니까 이거 조금 주고서 그 상당 부분을 정부 내에서 비용 처리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만큼 그 지원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수수료를 받아서 이걸 이제 각 사업 목적별로 뭐 지방언론 진흥이나 이런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실제로 언론진흥기금 지원액은 정부 광고 수수료에서 징수한 액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집행하게 할 것이냐. 지방분권의 시대 제주 언론의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발제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현재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자체와 지방 공공 행정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를 삭감해 지역 언론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걱정 중론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 언론을 좀 환원되도록 하자, 그 비용은 줄이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 연말 입법조사치에 지역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와 지역 정부 광고 대행 기관 설치 방안 검토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국회 입법조사치의 그 결론은
지방정부와 산하공공법인 같은 이 광고 대행 수수료를 낮추면은 이들의 광고 집행비가 다소 찌락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 언론에 광고를 더 많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지역 언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닐 수 있다라고 또 이런 또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방정부와 산하공공법인의 광고 집행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려면은 이 정부 광고법 시행령을 좀 손을 대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지역 언론에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금 지역 언론에는 제대로 광고가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광고 수수료가 집행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구성하고 있는 제주언론진흥재단 검토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편에서는 업무 정복의 우려가 있고 새로운 기관 대신에 기존 재단의 지역 사무소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무엇보다 포탈 이제 저널리즘이죠. 지금 우리 한국의 신문은 특히 지역 신문은 이 포탈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 신문사들이 포탈에 언론 뉴스 포탈에 뉴스를 제공토록 해달라, 뉴스를 소개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부산일보, 대구매일, 강원일보 세 군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제주도는 그러면 안 되느냐? 왜 경남에서는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 지역 언론들이 포탈에 이렇게 뉴스 서비스 제휴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뉴스 포탈 자체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은 현재 이른바 가두리 양식 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링크 방식을 바꾸어서 뉴스를 제공한 매체들, 좋은 뉴스를 제공한 매체가 아웃링크를 통해서 그 광고 수익을 실제로 조회수만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가 하나하고 또 하나 지역 언론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GPS 방식을 뉴스 검색에서도 활용토록 하는 또 권고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제주시에서 혹은 서귀포에서 어떤 집을 검색을 합니다. 근데 저희 마산에는 이제 함흥집이라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함흥집이 전국에 수천 곳이 넘을 텐데 마산 그 인근에서 제가 옛날 근무하던 경남대학교 인근에서 함흥집을 치면은 검색을 하면은 바로 그 지역의 함흥집을 소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에서 뉴스를 검색할 때 제주에서 일어난 무슨 제주에 관련 뉴스를 검색할 때는 그걸 뭐 중앙 언론사가 아니라 제주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하고 저는 기획을 했던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적어도 제주에 관한 것은 바로 제주도 이 렌즈를 통해서 취재망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GPS 방식을 통하면은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포탈에 입점한다거나 뉴스 서비스 제휴를 해서 사실상 인링크 시스템에 포획되는 그런 우려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국회 여야가 여러 다른 이유로 이 뉴스 포탈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 지역 언론이 이 뉴스 검색에서 특히 GPS 기능을 활용해서 그 지역 내에서는 보다 우선적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지역 내에서 뉴스의 지위를 뚜렷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2019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언론학계의 화두가 뉴스 사막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사가 대량 폐간되면서 전국적으로 동네 뉴스가 사라지는 그런 사막화 현상이 나타났고 그 빈틈을 가짜 뉴스와 유령 매체가 들어서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오늘 또 토론에서 여러 가지 제안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을 뒷받침하고 지역 언론이 지역 균형 발전 또 우리 민주주의의 고른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적 그리고 재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자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 언론의 현실이 매우 열악하지만 건강한 지역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건강한 지역 언론을 만들 수 있는 제도, 법적, 사회적, 지역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데 공감해 주셨고, 또 외국의 해외의 사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건강한 지역 신문들이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약 한 5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있어서 일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응답 일단 우리 대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일단 우선 먼저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없으시면 일단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앞으로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답변은 아마 고영건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특별법 8차 개정안의 제도 개선 과제에 저희가 저 내용을 좀 담고 입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이고 그에 관한 도에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첫 단계를 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다시 두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언론에 해당하겠지만 지역 언론의 경우 특히 광고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와 공익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우리 최낙진 교수님께서 우리 언론을 오랫동안 연구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질문이. 일단은 언론사 운영 재원이 신문의 경우에는 독자 구독료가 지금보다 많이 좀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8대2나 9대1 구조에서는 광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내는 독자료가 최소한 4 이상 한 50% 정도 육박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독자들의 어떤 신뢰도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언론의 생존에 필수적인 도구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구매 행위를 하는데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에 있어서 우리 지금 언론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언론이 신뢰도를 회복해서 구독료를 통해서 신뢰도를 회복한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광고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 언론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CBS의 이인 기자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참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들이, 기자 교육, 사건 사고 교육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영건 부지사님께서 제안하신 제주언론진흥재단이 그래서 중요한 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실 지역에 환원되는 게 별로 없어서 그걸 이제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언론진흥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탐사보도 기획기사 그리고 기자 교육, 이 기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입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사실 지금 환경에서는 바로 투입돼야 되거든요. 워낙 기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제주언론진흥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자, 이번 세션 실질적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토론에 임해 주신 연사분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점심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세션은 1시 30분부터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한중일 다자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 평화 안보와 미래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실질적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